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 문제는 두근의 차이가 2분의 7이라 이게 그냥 2분의 7이라 세워줍니다. 따라서 절대값 2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a가 두근의 차이가 2분의 7이다. 2분의 7 분수로 줘서 불편한 줄 알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일부러 분수 맞춰준 거죠. 그리고 7이다. 그럼 양변 제곱해서 25 마이너스 8a가 49 마이너스 8a가 25니까 24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두근의 차이를 이용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꼭 두근의 차이가 뭐다, 두근의 차이가 1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307번 하나 볼까요? 307번 같은 문제에서도 사용돼요. 원래 307번을 써보시면 x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의 x 더하기 4k 더하기 22는 0. 자,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하나를 알파고 하나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고 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사용하거든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랑. 그래가지고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니까 두 근의 곱은 4k 더하기 22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k 정리해가지고 k로 정리해주면 2알파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k고요. 즉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k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알파를 푸는 방식이 이제 보통의 방식이 됩니다. 근데 연속하는 정수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둘의 차이가 1 하면 끝나거든요. 연속하는 정수니까 두 근의 차가 1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근의 차이 1이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게 1 해주면 그냥 k관에서 식이 나와버리거든요. 쫙 나와버리죠. 그래서 4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9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88이 1 이렇게 나와요. 4k 제곱에 마이너스 4k 나오고요. 1 넘어가면 여기 8 되니까 8에서 마이너스 88 빼면 마이너스 80.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은 0. k의 합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 두 근의 합이잖아. 얘도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든 k의 합은 얘분의 1이죠. 다 1. 그래서 연속하는 정수, 무연속하는 짝수 나와버리면 두 근의 차이가 2다. 이런 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면 예제 4로 가겠습니다. 이제 4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에 이 친구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면은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다 알고 있는 걸 얘를 구하라는 말일까? 아니야. 뭔가 다른 친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마왕성으로 가는 거야. 마왕성.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철천이겠죠. 이때는 이제 불 타고 있어요. 구하래잖아. 그래서 누굴 구하라고 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3인 그래서 3x제곱 뭔 x 뭐 얘를 구하라고. 얘를 구하러 가는 거야. 교체의 개수가 3인 얘를 구하러 가는 거야.
살아가는 NPC죠. 네. 그 떡밥마을의 노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나는 두근이 알파가 베타다. 그럼 나의 두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일까 오지나? X. 띠로리 지우야 얼마일까? 1. 두근의 곱은 얼마일까? 3. 맞아. 용사요. 3x제곱 차방정식 구하러 가는 길에 이게 도움이 될 걸세. 이거 주는 거예요. 얘는 이걸 죽이면 존재해요. 이걸 주잖아요. 그럼 이제 죽여. 고마워. 죽여. 죽이란 말은 앞으로 다시 얘를 돌아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이랑 얘랑 자꾸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힌트를 얻으면 죽여. 다시 절대 보지 마. 나는 이것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만남 포션, 힐링 포션 2개 들고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가. 이거 구하러 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최고차의 계수는 3이니까 P하고 Q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P하고 Q만 알면 돼. 그래. 좋아. 다 왔어 이제. 내가 얘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였지만 얘는 두근이 좀 달라요. 얘는 두근이 좀 달라. 그러면 두 근이 뭔지는 좀 이따가 확인해. 그냥 지금은 우선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 곱하면 뭐가 나올까에 집중해. 이 두 근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살펴봐. 뭐랑 뭐를 두 근으로 하는 얘를 구하시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마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두 근의 합이 뭐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이 뭐가 돼야 되는지부터 살펴봐. 최고차의 계수는 3이니까 얘는 3x제곱이고 이 둘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아무 미지수나 잡은 거거든요. pxq 해도 되고요. axb 해도 됩니다. 다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또 하나 마이너스 3분의 p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q가 돼야 돼.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두 근의 합과 곱은 똑같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다만 요 두 개는 그때그때 다른 거야. 얘만 확인을 이제 쓱 해보자고. 이 두 개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하나는 알파분의 1이고 하나는 베타분의 1이래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3분의 p고 이 둘을 곱한 게 3분의 q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더해봐. 얘랑 얘를 더하는 거 어떻게 더하는지를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죠? 그 철거 견습 마을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로 통분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구하는 걸 이미 배우고 온 거야. 알파 베타는 뭐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 특별히 내가 그때 죽인 노인이 생각나잖아요. 이 두 개를 가져가세요. 아 이게 3이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 1이구나.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3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해. 곱하면 알파분의 베타분의 곱 알파 베타분의 1이야. 두 분의 곱이 얘라고. 알파 베타가 3이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자 P 마이너스 1 Q 1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바밤 구하셨네요. 끝나는 거죠. 쉽진 않지만 자꾸 위아래 2차 방정식이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309번을 아무튼 다시 해보겠다.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걸음이라도 걸어봐. 그냥 가봐줄 거 아니에요. 나도.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2차 방정식이 두 번 나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 존재하거든요. 네. 하나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라고 하는 완전한 2차 방정식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x제곱의 개수는 4인데 나머지는 모르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 2차 방정식에서 각각의 힌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4인 어떤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겁나 거지같이 생겨서 일단은 좀 알아보기 쉽게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표기해보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해야 되는 세팅은 똑같아.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은 무엇이 될 것이고,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럼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진아?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뭐라고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4인 게 확실하고 이 둘은 모르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두 근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동그라미랑 세모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그냥 똑같은데? 알파 베타 아니,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p가 두 분의 합이라고요. 두 분을 곱한 건요? 마이너스 4분의 아니 4분의 q 4분의 q가 두 분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이만큼 쓸 수 있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라고 내가 쓴 이유는 두 근이 복잡하게 생겨서 그래. 이제 진짜 두 근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자고. 동그라미랑 세모가 각각 원래 뭐였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분의 알파 제곱 2분의 베타 제곱. 그렇지. 하나가 2분의 알파 제곱이고 하나가 2분의 베타 제곱이었던 거야. 이 둘을 더한 게 그게 마이너스 4분의 p야. 그러니까 더해볼게. 2분의 알파 제곱이랑 2분의 베타 제곱을 더해볼게요. 더했더니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저기서 해놨네. 마이너스 2의 제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고 해놨네. 2분의 14니까 7 아니지. 그거보다는 그 4분의 28이 편하겠죠. 7보다는. 왜냐면 얘랑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P값 마이너스 28입니다. P값. 자, 두 개 곱해볼게요. 이 둘을 곱해볼게요. 2분의 알파 제곱과 2분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4분의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고, 이것은 4분의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4분의 알파 베타를 곱한 것 마이너스 25의 마이너스 5의 제곱
4분의 25. 4분의 Q 4분의 25. Q는 25. 자, 따라서 최종차의 계수 4인 그 2차 방정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8x 플러스 25는 0이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얘하고 얘를 자꾸 혼동하면서 풀다 보니까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유형이거든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으면 넘어가서 예제 6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아니구나. 혈내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근의 공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의 근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다. 즉 세상 모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이냐에 관계없이 이 알파 베타 서로가 완벽하게 쌍둥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판별식까지 완전히 다 똑같고, 이 두 근이 다른 것은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말고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근을 서로 뭐라고 부르냐? 켤레근이라고 부릅니다. 켤레근. 그래서 세상 모든 근은 다 켤레근이거든. 다 켤레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거 해볼게. 얘는 두 근이 5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두 근이 켤레근이라고 근의 공식을 취해보면 알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취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즉 얘는 2 플러스 3 얘는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항상 쌍둥이 근이라는 거. 다만 여기 루트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거지. 하지만 항상 혈내근의 관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를 벗어나지 못한 무리수인 근은 당연히 혈내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 쌍둥이인 나머지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주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두 근을 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합과 곱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제한은 있거든요. 얘가 1 더하기 루트 3인데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려면 여기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여야 돼요. 유리수가 아니면은 혈내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이다. 얘는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그렇다고 한 근이 나머지가 루트 3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 한 근은 1이거든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하고 전혀 생뚱맞은 근이야. 왜냐? 여기 있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문제는 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52페이지에 양도로 1번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유리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 스스로 유리수라고 선언을 해주는 문제가 99.9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대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주는 순간 나머지는 혈내근이겠거니 하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볼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2 더하기 루트 3 하면 된다. 2 더하기 루트 3.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무엇일까요?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은요 B인데 근데 두 근을 다 알잖아. 두 근의 합은 4고요. 두 근의 곱은 2예요. 그러니까 A, B가 바로 나오지. 그냥 합과 곱만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자 아래 것도 바로 가볼까요? AX 더하기 B는 0인데 자 한 근이 4 플러스 5y 나머지 한 근은 그 탈례 복소수 4 마이너스 5y 바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친구의 두 근의 합은 근을 쓰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곡부터 세팅이 돼야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고 두 근의 곱은 b야. 두 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은 8이고 곱은 얼마 되냐? 16에 25, 그러니까 40이네요. 곱은 40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B는 41 해주시면 됩니다. 자, 313번을 조용히 해보겠다. 자, 1번 313번에 1번 할 건데요. 나머지 근이 뭔지 구하기 전에 우선 두 근의 합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P 마이너스 PQ? 갑자기 어디서 PQ가 나왔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데 뭐 PQ가 313번이 1번이야. 313번이라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잖아요. x가 1 더하기 루트 5라는 근이 괜히 헷갈리게 한다고. 그냥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뭐랑 같아야 돼요? A A죠. 두 근의 곱은요. B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5에 다른 한 근을 뭐라고 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리고 더하면 얼마 나와? 2 곱하면 얼마? 5 마이너스 네. 그래서 A, B 구하셨네요. 끝.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은 A, 곱은 B. 하나가 7 마이너스 I, 나머지는 7 플러스 I. 합은 14, 곱은 그죠? 여기 곱소수에서 합쳐는 더하기 계산되니까 A는 14, B는 50이면 끝.